자, 어깨를 내리면 거리가 늘어난다. 무슨 말인지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제가 이걸 알려드리기 전에 질문을 좀 할게요. 네. 자, 우리가 라운드를 갈 때 이제 뭐 선크림이라든지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많이 바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품이 어깨 쪽에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그러니까 묻는 게 맞을까요? 안 묻는 게 맞을까요? 항상 묻어 있더라고요. 그죠? 네, 저는 오른쪽 왼쪽 스윙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집에 올 때 뿌듯하게 양쪽에 아주 스윙이 잘 됐구나, 회전이 아주 올바르게 됐어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프로들도 스윙을 할 때 여기 네, 되게 많이 묻어 있잖아요. 묻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근데 오히려 그걸 묻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러면 스윙을 해볼 테니까 네. 자, 맞는지 한번 보세요. 어깨가 턱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요? 그죠? 자, 다시 일부러 한번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잘못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힌트는요. 장재식 프로의 앞서 레슨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정답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무슨 말 했죠? 네, 이렇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얘기였지? 하면서 지금 귀를 또 기울이실 것 저는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많이 되게 오늘 장재식 프로의 레슨을 들으면서 맞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정답은요. 일단 안 묻어야 돼요. 네? 네, 안 묻어야 돼요. 제가 지금 스윙을 했던 것처럼 묻지 않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 골퍼분들이 이제 라운드를 가서 강소연 MC처럼 여기가 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들 하세요. 잘 묻었네. 정말요. 잘했네.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어깨가 올바르게 회전이 되면서 스윙이 되면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피니시 때 뭐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묻을 수는 있지만 네. 일부러 꼭 묻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스윙을 할 때 막 이렇게 묻히려고 네. 일부러 막 그럼 스윙을 차이가 있는 스윙을 좀 보여주실 수 그럴까요? 있나요? 네. 자, 안 묻혀서 치면 세탁비도 많이 아끼겠네요. 그럼요. 그쵸? 오래 입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건 이제 제가 한 스윙이고요. 묻는 스윙들은 이런 식으로 어깨가 어깨가 많이 어, 올라가요. 많이 어깨가 올라오게 올라가네요. 돼 있어요. 네. 자, 근데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면 간단해요. 어드레스를 했었을 때 어깨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있는 분들 없죠. 네.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돌면 사실은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묻는 게 정답입니다. 와,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댓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네. 지금까지는 묻어야 회전이 잘 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생각하실 수 분들이 있겠죠. 정말 자, 대다수 많았어요. 지금부터 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깨를 내리면 왜 거리가 느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하체를 잘 써야 된다라고 알고들 계시죠. 그런데 네. 하체를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상체 쪽에 힘이 많아서 하체에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나 또는 임팩트를 했을 때 상체 쪽에 힘이 많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하체에 힘이 없어서 하체를 쓰고 싶어도 잘 사용을 못 하세요. 근데 그 상체 쪽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어깨 쪽이에요. 승모근인가요? 승모근 네. 어깨 쪽이에요. 어깨. 맞아요. 강소연 MC는 운동을 네. 많이 해서 알겠지만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네. 힘이 들면 어디가 올라가요? 어깨가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 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긴장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긴장하도 네. 그렇고 그게 호흡과도 연관이 있고요. 횡격막과 연관이 있고 이게 보조 호흡근이에요, 사실은. 어깨 쪽이.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가파라지거나 힘이 들어가게 되면 어깨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스윙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어깨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하체를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안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팔로만 스윙을 하니까 체중 이동이라든지 회전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어깨를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체를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앞서서 장재식 프로가 얘기한 레슨의 디테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관성이 왜냐면, 있네요. 제 네. 레슨에 숟가락을 얹는다는 거죠?
많이 좀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스윙을 할 때요.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 되게 많아요. 회전을 하려고 그렇죠. 하다 이제 보면 백스윙을 할 때 네. 왼쪽 어깨가 올라오는 부분, 오른쪽 어깨가 올라오는 부분이 조금 다른데 처음에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서 스윙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팔 근육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팔로 회전을 많이 하려고 해서 그래요. 아, 네. 네. 이제 회전은 줘야겠는데 팔이랑 어깨만. 자, 아까 몸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팔이랑 어깨를 나름대로 회전을 시키려고 하면 지금 시작부터 어깨가 올라가게 되면서 스윙이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있고.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럼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어깨는 좀 달라요. 왼쪽 어깨는 시작 부분이지만 오른쪽 어깨는 백스윙이에요. 자, 테이크백을 왼쪽 어깨가 잘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해도 클럽을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오른쪽 어깨로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굉장히 잘 따라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른쪽 어깨 오늘 이렇게. 연습하셨나 봐요. 네. 저는 아까 무릎 꿇고 연습하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스윙들을 하는데 내가 일단 왼쪽 어깨를 올리는지 오른쪽 어깨를 올리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습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힘이 자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면 팔의 앞부분 있죠. 네. 이 앞부분이 앞쪽으로 튀어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이 팔이요 내 몸에 아까 얘기했죠. 가슴하고 같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어깨가 서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냐면 왼쪽 팔을요 좀 더 안쪽으로 붙여주셔야 되는 건데 저는 어디를 신경 쓰냐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팔꿈치예요. 팔꿈치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내 몸에 좀 더 붙어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랑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차이점이 보면요. 이렇게 되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팔이 팔꿈치가 내 몸에 붙어서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이죠. 그럼 아크가 작아지지 않나요? 아크가 작아지는 건 이 상태에서 손을 쓰면 아크가 뒤로 당겨지니까 작아지지만 네. 손목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게 되면 내 몸에 붙어 있어도 헤드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멀리 몸 떨어져 앞에 멀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백스윙을 할 때는 똑바로 빼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그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내가 회전을 할 때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면 클럽 헤드가 어디로 가죠? 오히려 안쪽으로. 그렇죠. 맞아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바로 빼세요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팔꿈치를 내 몸쪽 안쪽으로 쭉 넣어준다면 사실 몸통이 돌면서 제가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클럽 헤드가 어디 있죠? 내 몸보다 약간 바깥에 있죠. 그렇죠.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손목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면 바깥에 있다라는 건 일직선상으로 잘 빠졌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네. 오해가 많겠네요. 일직선이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가로 그 선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빼라고 선에 하는 줄 지금 알고. 이제 위에서 저희도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매트에 선이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그러면 이 매트대로 그대로 쭉 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거의 다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몸이 움직여요. 스웨이가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 내 몸통은 회전을 하면서 클럽 헤드는 이 직선으로 가주는 느낌이 나려면 안쪽으로 들어오고 손목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저 라인 따라서 빼는 거는 잘못된 거네요.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팔로만 됐을 때 잘못된 거예요.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라인대로 헤드가 좀 이동을 하는 건 잘하시는 거고요. 몸이 움직여지면서 같이, 그러니까 몸하고 클럽 헤드랑 똑바로 이동이 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이동이 되는 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못 나오게라는 느낌으로 자꾸 안쪽으로 회전을 해주시려고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백스윙이 들렸을 때 이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시는 분들도 어디를 신경을 써야 되냐면 오른쪽 팔꿈치예요. 똑같이 팔꿈치인데 자 테이크백을 해서 클럽을 들어 올릴 때 보통 오른쪽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클럽을 들어 올리면서 오른쪽 어깨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팔꿈치가 약간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만 아래쪽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주면 어깨가 내려오게 되고 클럽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헤드만요. 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이 느낌에서요. 자 경직이 돼 있죠. 같이 올라간 걸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어깨가 떨어지고 헤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제가 그러면 다시 보여드리면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서 어깨를 팔꿈치로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헤드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백스윙이 들 때 화장품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을 하고 클럽이 올라가서 어깨가 떨어지기 때문에 양쪽 어깨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체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리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들이 나오면 하체 힘이 안 실리지만 어깨가 조금 더 다운이 되면서 회전이 되게 되면 몸이 더 낮춰지게 되니까 하체 쪽에 힘이 굉장히 강하게 실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좋은 연습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밴드가 필요해요. 이런 밴드가 필요한데 밴드를 뒤쪽으로 이렇게 겨드랑이 쪽으로 딱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고 그립은 정확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클럽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지금 빨간색이 내 팔꿈치보다 일단 위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내 팔이 밴드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거꾸로 밴드가 내 팔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 몸통을 같이 회전을 하고요. 양쪽 팔꿈치를 안쪽으로 요 빨간색 밴드보다 아래쪽으로 약간 눌러주면서 돌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돌고 눌러주면서 이렇게요. 그럼 엄청 당겨요 저는. 자 다시 이렇게 들어올린 느낌이 아니고요. 오히려 눌러주면서 드는 거예요. 다르죠? 네, 만약에 어깨가 들리면 하나도 안 힘든 거죠. 어깨가 들리면 사실 하체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하체를 잘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요 꼭 저기 없어도 돼요. 클럽이 없어도 되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쭉 당겨서 그냥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쭉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 홈트인데요, 홈트. 그러니까 보통 집에 클럽은 있어도 그 밴드는 없을 것 같아요. 거꾸로일까요? 네, 저는 거꾸로면 또 제가 하는 방법이 있죠. 클럽을 잡고 백스윙 들어서 눌러주면서 팔꿈치들을 안쪽으로 모아주면서 헤드만 돌고 눌러주면서 드는 거예요. 뭘 누르라는 거죠? 팔꿈치를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자, 모아주는 거예요? 약간 모아주는 느낌이에요. 제 어깨를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랑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랑요. 이렇게요. 그럼 내려가죠. 마치 애기 앉는 약간 이런 것처럼,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요. 눌러주는 모아주는 느낌으로 몸통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체 쪽으로 힘이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힘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늘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임팩트를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백스윙을 잘 들어놨다고 하더라도 하체를 잘 쓴다라고 하더라도 공의 임팩트 오늘 중에 했었죠. 임팩트 감각 찾기 하셨는데 그 임팩트가 안 좋게 되면 우리가 예쁘게 백스윙을 들어놓고 힘을 쓸 수 있는 백스윙을 들어놔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임팩트에서도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달라요. 자, 스윙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많이 끌고 와서 공을 내려치게 되면 들어서
끌고 와서 여기서 공에 힘을 빡 주고 가는 거죠. 그럼 임팩트 포지션 때 제 어깨가 어떻게 돼 있죠? 굉장히 이렇게 들리면서 뻣뻣해요. 그렇죠. 맞아요. 뻣뻣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많이 끌고 오는 왔지만 결국 막혀 있기 때문에 회전력이 없어지게 되고 헤드가 많이 늦게 오면 싱크도 나요. 굉장히 위험한 스윙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피니시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와서 전환이 없이 오른쪽 어깨가 그대로 오면서 이렇게 펴지면서 임팩트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임팩트 때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 그 부분에 문제점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뭔지 아시나요 혹시? 공통점이요? 네. 들어서 네. 이렇게 되든 네. 이렇게 되든 공통점.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깨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어깨가 올라가죠. 근데 그 오. 어깨가 올라가는 이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깨가 이유. 올라가는 이유? 음. 힘이 들어가서? 그렇죠. 힘을 주는 건데 왜 힘을 주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밑에 있는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공 쪽에 힘을 주는 분들은 그렇게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프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임팩트 분할 화면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치고 있는 왠지 이렇게 쫙 뻗어 있는 것 뻗어있는 같은 느낌? 그 쭉 장면들이 이런 많잖아요. 느낌. 맞아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동작이 많이 나오는 것 근데 같아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아요. 저도 자, 해봤거든요. 들어서 이렇게 맞아요. 이런 포지션. 네. 근데 사실요, 어깨를 보면요, 이런 포지션은 없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근데 그 그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 세게 휘두르고 임팩트 때 세게 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내가 왜 자꾸 올라오게 되냐면요. 백스윙에 들어서 다운스윙 때 밑에 있는 공을 내려치려고 하면은요. 손, 팔이 밑으로 내려가는 힘들이 강해지고요. 강해지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강해지게 되면 내 몸은 위로 점점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올라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공을 친다가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체의 힘으로 로테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즉 클럽을 내려서 친다라는 게 아니라 낮춰진 상태에서 헤드가 이렇게 회전이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회전이 돼야지만 헤드 스피드가 늘면서 거리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시청자 실시간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한소진님께서 어깨를 내리면서 코킹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어깨를 내려 이렇게 백스윙 테이크백을 하고요. 양쪽 어깨를 아까 팔꿈치를 모아준다 했잖아요. 주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그립 끝이 눌려지면서 손목이 꺾이면서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거를 테이크백을 해서 어깨를 내려주고 내가 인위적으로 손목을 많이 꺾으려고 하기보다는 모아주는 힘으로 헤드가 살짝 올라와주는 느낌만 받으시면 코킹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오히려 조금 더 모아주고 약간 꺾는다라기보다는 약간 눌러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어깨 밑쪽에서 로테이션을 자꾸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 로테이션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로테이션이라는 건 회전이에요. 근데 어깨 밑에서 백스윙 들고 다운스윙이 됐을 때 밑쪽으로 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클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강소연 MC가 얘기했던 대로 회전을 하는 구간에서 임팩트 때 찰칵 찍힌 모양이 딱 요 모양인데 네. 그 부분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준다는 느낌보다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로테이션을 손목으로 돌리려고 하세요. 로테이션 손목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팔 전체로 회전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장재식 프로가 팔과 요 가슴이 붙어서 그대로 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보통은요 팔을요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로 가죠. 이렇게 가요. 네. 그러니까 왼쪽 한 손으로 스윙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붙어서 팔뚝이 팔 전체가 몸통에 돌면서 같이 돈다라고 생각하면 헤드가 자연스럽게 휙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팔이 꼭 뻗어져 있지 않고 약간 접혀져 있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헤드가 휙 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들고 몸통이 그 힘이 실려 있는 그 힘을 이용을 해서 로테이션 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 스트레스를 푸는 연습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 스트레스가 어. 풀리나요? 네, 진짜 풀려요. 오, 자, 요런 커버 있죠? 그냥 네. 이건 있죠. 있죠. 집에요. 집에 있죠. 아, 그렇죠. 그건 있죠. 이거 있죠. 네, 그럼요. 자, 이걸로 쇼파 있잖아요. 네. 집에 이제 소파 쇼파나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아, 좋아요. 쇼파 없으면 벽 있잖아. 다 벽 벽은 있잖아. 다 있죠. 벽은 네, 다 벽 있잖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드레스를 서요. 네. 네. 그러면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팔로우 스루를 이렇게 해보면 그 부분에 이 커버가 던져져야 돼요. 그 커버를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로테이션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걸 던졌을 때 어떻게 던져지냐면 이렇게 땅바닥 에이. 이렇게 던져져요. 진짜요. 그렇게 던져주시는 저기다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다 여기다 던지면 던져져요. 이런 분들 이렇게 공을 내려치는 분들은 여기에 던져져요. 진짜요? 저런 분. 아니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네. 가서 던져보세요. 제가요? 네. 던져볼까요? 네, 던져보세요. 와. 한번 잠깐만요. 설명하고. 네. 자, 설명하고. 자, 왜냐하면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니까. 네. 자, 밑으로 던져지거나 네. 또 너무 끌고 가서 던져지는 사람은 벽이 네. 아니라 네. 저기 위에 던져져요. 45도 위로.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좀 덤비는 분들은 이 네. 땅바닥에 던져주실 수도 있고 네. 정확하게 던져지기 위해선 네. 몸통이 움직이면서 팔이 잘 로테이션이 되면서 힘을 착 써줘야 네. 일로 딱 던져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현 이현 프로님 프로가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쭉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 거예요? 가야 돼요. 네. 이 목표 방향으로 가야 돼요. 네. 네. MC가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해볼게요. 네. 어디로 갈지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궁금하네요. 같은데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네.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현 프로님 진짜. 맞추면 돼요. 그렇죠. 원래 저 그렇죠. 그러면 왼손으로 해요. 오른손으로 해요? 저기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드레스 네. 해보세요. 어드레스 어드레스 하고 했죠. 네. 그러면 제가 딱 여기 있어야 돼요. 네. 요 오른손으로 위치에 해요? 딱 있어야 왼손으로 되는 해요? 거예요. 왼손이요. 왼손이요? 양손으로 해도 돼요. 네. 양손으로. 네. 그래서 세게 맞으면 어떡해요? 아니, 세게 안 해도 돼요. 해볼게요. 살살 해보세요. 이렇게 땅바닥으로 던져진다니까요. 아까도 이현 프로도 땅바닥으로 가는데요. 아, 저 한 번만 다시 네. 던져볼게요. 해볼게요. 이게 재밌네요. 네. 근데 이거 그 집에서 할수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함께 내기를 한번 하시면서 그렇죠. 여기로 던져지나. 누가 더 스윙을 잘 하고 있나. 그렇죠. 그렇게 네. 아니요. 근데 그렇게 테스트. 던지면 안 되고. 네, 이렇게. 그렇죠. 잡고. 네. 그게 좀 세게 던져질 수 있을 거예요. 네. 합니다. 네. 이렇게 던져줘야 돼요.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와.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느낄 때는 뭔가 시원하게 슝 가는 느낌. 회전이 됐을 때는 슉 날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일부러 힘으로 놓으려는 포인트를 막 정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첫 번째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스트레스는 풀렸어요? 스트레스 쌓일 수도 있겠는데. 잠시만요. 스트레스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가까운 데서 온 가족이 멀리 하면 함께 안 하면 돼요. 좋을 것 같아요. 멀리 네. 하면 안 되고 조금 네. 가까운 데서 빵빵 소리가 나요. 가까운 데서 커버 하면 던져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팡빵 던지는 소리가 나요. 옆집에서 찾아오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니죠. 커버하니까 그렇게 되고 아니면 연습장에서 이것도 돼요. 연습장에서 이런 네. 공 있잖아요. 네. 공으로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확 던지는 거예요. 이것도 오. 있어요. 네,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부메랑 던지는 네. 느낌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던지는 거냐면 네. 우리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사실. 아. 이렇게 던지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죠. 어, 로테이션을 안 그렇죠. 한다면 네.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몸통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던지는 네. 거지만 로테이션을 안 하고 밑으로 내리거나 어깨가 들리는 네.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던지는 게 어떤 건지 느끼고 네. 공을 칠 때는 절대로 임팩트를 가한다는 느낌, 임팩에 힘을 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들어서 낮추고 하체 힘을 써서 그 힘으로 와우. 로테이션을 시킨다는 느낌. 아, 이제 이런 연습장에서 무릎을 꿇고 스윙하시거나 공을 서가지고 던지시는 분들을 보면 어제 라이브 레슨 즐거움 보셨구나 그렇죠. 맞아요. 생각이 들겠네요. 창피해서 안 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어드레스를 해서 자 보세요. 우리가 라운드를 가면 이런 리듬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자, 다시. 뭔가 힘이 응축되는 느낌이 그렇죠. 딱 드네요.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 포인트는요. 어깨를 누르고 하체를 누르자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자꾸 낮춰지면서 하체를 자꾸 누르는 그런 힘들을 이용해서 로테이션을 빵 시키면 훨씬 더 거리가 느실 수 있으니까요. 어깨를 자꾸 높이지 말고 낮추는 스윙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